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를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와 같은 조의 호주가 체코를 5대1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대만전 3대0 승리에 이어 체코전에서도 승리한 호주는 조 선두에 오른 가운데 일본은 대만을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체코의 11대4 대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은 내일 저녁 7시 일본과 맞붙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송성문이 시범 경기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송성문은 시애틀과의 시범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0대0으로 맞선 2회 첫 타석, 시속 153km의 빠른 공을 받아쳐 비거리 131m의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WBC 대표팀에서 낙마한 삼성의 원태인이 팔꿈치 손상 부위가 90% 이상 회복됐다는 소견이 받아 오는 8일부터 캐치볼 훈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29라운드 홈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에 3대1로 지면서 5연패에 빠졌고 리그 11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29점으로 16위에 머물렀는데요. 강등권 최상단인 18위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는 단 1점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이나현이 37초 82의 기록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밀라노 코르티나 단표초 동계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세계 기록 보유자 네덜란드의 펨케 콕이 36초 67의 트랙 레코드로 우승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15,838번째 필드골을 기록하며 압둘 자바가 지켜온 통산 최다 필드골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두 분도 개막 라운드 취재 가셨죠? 네, 생각보다는 좀 따스한 봄볕 속에서 네. 출발한 K리그인데요. 저는 또 중계를 위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그날 부산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비바람 때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네. 앞선 경기들이 좀 부러웠고요. 대신에 K리그 개막 라운드가 굉장히 흥했습니다. 무려 15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모였는데요. 물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K리그 2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 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K리그 2에 대한 관중 유입 효과는 예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막 라운드 전년과 비교하면은 K리그 1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데 K리그 2가 무려 4만 명이 늘면서 네. 전년도 11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다 개막 라운드 관중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조남기 기자는 어디로 출동하셨어요? 저는 아쉽게도 유소년 대회를 잠깐 다녀오느라 1라운드는 잠깐 결석을 했는데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바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이제 K리그 1, 2, 1라운드를 봤는데 관중이 모인 좀 운집도가 예년과 다르게 좀 더 뜨거운 느낌도 있었고요. 네. 특히 뭐 수원 삼성 경기는 정말 인천 서울도 그랬고 진짜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진짜 이번 시즌은 눈길을 모을 만한 그 팬들의 또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이대로라면은 한번 역대급 기록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프로축구연맹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올해 한번 500만 관중을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야구가 이미 2024년에 1000만 관중을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 관중을 넘으면서 굉장히 네.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K리그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사실 야구가 이제 워낙 앞서 나가다 보니 그래서 올해 K리그는 팀 수도 많이 확대가 됐고 내부적인 흥행 요인들도 많다 보니 월드컵의 어떤 시너지 효과하고 겹쳐진다면 500만 관중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일단 뭐 여러 흥행 요소 중에 가장 눈길을 모으는 건 역시 이정효 감독과 수원 삼성의 결합인데 놀랍게도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수도 이 수원 삼성의 홈구장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가져갔어요. 2만 4천 명이 넘는 관중이 K리그2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막 라운드에는 어떤 내용으로 경기들이 펼쳐졌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 1 개막일에 펼쳐진 3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죠. 조남 기자. 네, K리그1 개막일은 2월 28일 토요일이었고요. 이날 총 3경기가 열렸습니다. 울산 문수에서는 울산 HD와 강원 FC가 붙었는데 울산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우려를 딛고 야구의 2골과 이기gün의 1골까지 묶어서 아부달라가 1골을 만회한 강원을 잘 이겨냈고요. 같은 시간 인천 전용구장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이 격돌을 했는데 FC 서울이 2대1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격팀으로서 어마어마한 열기를 이끌고 서울에 한번 대항을 해보려고 했으나 1라운드에서는 일단 서울의 의지가 강함이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는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가 격돌했는데 두 팀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김천에서는 고재현, 포항에서는 트란지스카가 1골씩을 넣었습니다. 네, 가장 일단 주목을 모았던 거는 인천 대 서울의 경인 더비였습니다. 그 서울이 승리를 했어요. 네, 일단 그 조남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날 인천 전용 축구 전용구장에 18,108명의 만원 관중이 모였습니다. 사실 뭐 인천은 K리그2로 떨어졌던 지난 시즌에도 평균 관중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확실히 인기 구단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승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겹쳐졌고 또 특히 첫 번째 상대가 라이벌이 서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중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다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원정팀 서울이 좀 주도를 했고 송민규, 조용욱 선수의 연이은 득점을 앞세워서 모거사 선수가 페널티킥을 1골 만회한 인천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이날 경기의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원래 이 경기 주심으로 배정됐던 이동준 심판이 전반 시작 3분 만에 햄스트링 쪽에 약간 통증을 느껴서 대기심과 교체를 했고 그래서 이후 경기는 송민석 대기심이 주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 언제나 대권 주자로 불리는 팀입니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든가요? 일단 다른 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일단 개막전에서 이겼고요. 사실 포항 스틸러스에 있을 때는 김기동 감독이 개막전에서 이기는 거를 굉장히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서울에서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1라운드에서 그것도 경인 더비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K리그1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적생 송민규 선수도 아주 멋진 칩샷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골맛을 봤고요. 그리고 안데르손도 괜찮게 했던 것 같고 전방위적으로 서울 전방 압박도 괜찮았고 인천전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으로는 이번 시즌 좀 리그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타트는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곧바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조별리그 페이지에서 7위로 이제 16강전에 진출한 서울은 2위인 비셀고베와 16강전 홈앤어웨이 1, 2차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주중 수요일에 이제 비셀고베를 상대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미 1차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0대1로 패배했는데요. 여러 면에서 뭐 서울이 선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고 나온 컨셉 이런 것들이 인천전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어서 좋았는데 아쉬운 건 역시 결정력이었었고요. 특히 먼저 실점을 했지만 후반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야심차게 영입한 새로운 공격수 후이즈 선수가 이 페널티킥 상황에서 좀 상대 골키퍼를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고 마는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좀 결과가 나왔고 이 패배를 아는 서울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2차전 원정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 울산과의 원정 경기를 좀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2차전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울산 대 강원의 경기도 되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경기를 예측하면서 강원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3대1이었어요.
네, 강원이 일단 K리그 1 개막전에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준수한 경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에 울산이 좀 휘청거렸던 걸 네. 감안을 하면은 이거 개막전에서 강원이 이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예상을 조금 어긋났던 게 개인적으로는 야구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야구가 상황이 올 때마다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덕분에 울산이 두 골을 일찌감치 앞서 나갔고 사실 지난 시즌에 울산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다고는 말할 수 없었을 이희균 선수도 한 골을 또 추가하면서 울산이 3대0으로 이렇게 쉽게 좀 경기를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팀 DNA가 이번 시즌 김현석 감독이 오고 나서 부활을 한 것으로 좀 느껴졌는데 울산도 이번 시즌 1라운드만 봤을 때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강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강원은 어땠나요? 예, 강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리그 페이지를 돌파하면서 ACL 엘리트 지금 16강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요일에 열렸던 춘천에서 열린 마치다와의 16강 1차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사실 울산전 때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코어 차가 벌어지고 나서는 이제 선수들을 모두 투입을 해서 최대한 쫓아가려고 했는데 아부달라 선수의 추격골이 나오는데 그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을 좀 아낀 만큼 홈에서 열린 마치다와의 16강 1차전을 좀 잡기를 원했던 정경호 감독이었는데 아쉽게도 0대0으로 비겼고요. 울산전에서 추격골을 기록했던 아부달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게 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이 될 장면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강원은 역시나 좀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2026 시즌 시작하고 나서 4경기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난 화요일에 열렸던 마치다와의 16강 1차전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김천 대 포항의 경기는 어땠나요? 김천 대 포항은 두 팀 모두 조금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김천은 첫 홈 경기에서 주승진 감독의 K리그 데뷔전이었는데 네. 선제골을 넣고 리드를 잡았지만 아쉽게 승리를 지켜내진 못했고요. 그리고 포항도 김천 원정에서 되도록 이겼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승리를 잡기에는 좀 힘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경기 후에 포항의 박태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수단의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번 시즌 초반을 잘 팀을 빠르게 쫀쫀하게 만들어내는 게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김천과 포항은 어쨌든 2라운드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1일과 2일까지 나머지 세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우정 기자. 네, 3월 1일 일요일에는 전주에서 전북과 부천이 격돌했는데 여기가 가장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승격팀 부천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쳐진 제주와 광주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3월 2일 월요일에 한 경기가 열렸었는데요. 대전과 안양이 맞붙어서 여기도 의외의 결과였어요. 안양이 대전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또 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양강 전북과 대전이 개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결과 전북을 부천이 꺾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부천이 지난 시즌부터 아니면 사실 몇 년 동안 워낙 경기력이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승격팀이긴 하지만 전주성에서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은 했었었는데 아예 이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갈레고가 두 골을 넣고 몬타뇨가 한 골을 넣어서 이제 두 골밖에 넣지 않은 전북을 제압했는데 부천의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통하겠구나. 일단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90분이었고요. 수비 조직은 완벽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고 상대가 공격력이 강력한 전북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거 봐줄만하다. 좀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의 경우 조금 이제 슈퍼컵으로 스타트를 잘 끊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천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좀 찬물을 끼얹은 상태로 지금 2라운드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이 어쨌든 K리그 1에 돌아왔다. 이거를 좀 제대로 알려준 9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천에도 계속 희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영민 감독하고 2028년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 그리고 1라운드 MVP 갈레고가 뽑혔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전북은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온 습격팀에게 일격을 당했는데 어때 보였나요? 정정용 감독의 전북의 모습은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점 과정이 좀 좋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동점골을 허용할 때는 수비 쪽에서의 빌드업에서 상대 압박에 취약한 모습, 그래서 실수, 박지수 선수가 미스를 하면서 그게 곧바로 갈레고 선수의 첫 번째 동점골로 이어졌고요. 이후에도 뭔가 이제 이동준 선수를 앞세워서 상당히 부천을 밀어붙였는데 앞서 나가는 지점에서 뭔가 지키는 힘이 부족했다는 점. 뭐 몬타뇨 선수의 실점에게 허용한 실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라는 변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허용한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교체 투입한 추마시 선수가 좀 과도한 불필요한 파울로 헌납한 골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북이 뭔가 좀 수비 응집력이 작년 포획 감독의 최저 실점을 기록했던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슈퍼컵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슈퍼컵 승리로 인해서 가려졌던 약점들이 이 부천전에서 확 드러났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종용 감독도 센 매를 좀 미리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패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펼쳐진 제주와 광주의 경기. 두 팀도 도약이 필요한 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벤투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제주가 홈에서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반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좀 하려는 플레이가 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 중반에 좀 이탈로가 퇴장을 당한 뒤에 게임이 완전히 엉켰고 그 즈음부터 이제 이정규 감독의 광주도 이정규 감독도 마찬가지로 K리그 데뷔전이었는데 후방 빌더로 좀 게임을 풀어가려는 모습이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감독과 오래 함께했던 이정규 감독인 만큼 그 색깔이 광주에도 그대로 묻어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정규 감독의 축구를 아직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조금 더 다듬으면 이번 시즌 그래도 하위권 이상은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것도 엿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외적인 이슈로는 좀 이제 이탈로 선수에게 퇴장을 당했던 이탈로 선수의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SNS를 통해 좀 쏟아졌다고 합니다. 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일단 제주 구단에서는 좀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펼쳐진 마지막 경기 대전 대 안양이었는데 이 경기도 약한 정도의 이변이었습니다. 네, 사실 대전이 좀 우세한 경기였어요. 일단 선제골도 굉장히 멋진 역습 카운터 이 플레이로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안양도 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유병훈 감독이 올 시즌 전술의 대대적인 변화를 좀 예고를 했는데 상황마다 공격적으로 숫자를 동원하면서 앞에서 압박을 하고 거기서 끊고 나서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플레이가 대전 수비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창근 선수의 결정적인 선방이 아니었다면 대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이 당한 것처럼 개막전에서 크게 당할 뻔했는데 뭐 대전이 슈퍼컵에서의 패배 그리고 이제 홈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의 어떤 무승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정말 대전이 우승 후보가 맞나라는 의문이 조금씩 들고는 있는데 아직 황선홍 감독은 확실하게 주전으로 쓰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도 약간 슬로우 스타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MVP는 부천의 갈레고였는데 두 분께서 한 선수씩 갈레고 말고도 이 선수도 MVP 정도의 충분한 활약을 했다 싶은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서우정 기자가 말해준 대로 대전의 의문이 좀 살짝 커진 상황인데 그 의문을 더 커지게 한 존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의 김정훈 골키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사실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페널티킥을 김정훈 골키퍼가 아주 멋지게 쳐내면서 대전은 이제 좀 울게 됐고 안양은 환호하게 됐는데 김정훈 골키퍼가 공격수들 못지않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1라운드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MVP급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격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역시 이동경 선수가 울산의 에이스다운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야구 선수를 뒤에서 확실하게 받쳐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이동경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아마 또 국가대표팀에 다시 또 소집이 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1라운드 숨은 MVP 중 한 명으로 이동경 선수를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또 이제 K리그 1 2라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비 때문에 4경기만 열려요. 네, 맞습니다. 뭐 울산, 서울, 포항, 강원은 나중에 열리는 경기고요. 네. 3월 7일 토요일에는 광주와 인천이 맞붙고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부천과 대전이 격돌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일요일에는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 그리고 FC 안양과 제주 SK가 격돌합니다. 네, 자 이어서 K리그 2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한
스포츠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2 개막 라운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역시 가장 화제가 됐던, 가장 궁금했던 경기는 바로 수원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K리그2 최다 유료 관중 경신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이정효 감독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예매창이 열리고 사흘 만에 1만 5천 장이 예매가 되면서 야, 이거는 대박 분위기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만 4,071명이 방문하면서 K리그2 유료 관중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수원 팬들의 이 엄청난 열기가 또 이정효 감독을 신나게 만들었는데 이정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와주시면 더 신이 나서 우리가 최고의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최저 관중이 되게 만들어 달라. 네. 아마 수원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또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리고 경기 결과도 역전승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수원 삼성이 이긴 했지만 전반 초반만 해도 이랜드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김도경 감독이 공언했던 대로 빅보드에서 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랜드가 이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박재용 선수, 이랜드 박재용 선수의 제공권에 수원 삼성이 굉장히 많이 휘둘렸습니다. 김준호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한 골을 더 실점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전반 후반부터 조금씩 나오면서 박현빈 선수와 강현목 선수의 이제 연속골로 이겼고 그리고 선수 4명을 한 번에 교체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여러모로 참 볼거리가 많았던 이정효 감독의 제스처도 지켜볼 만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수원 삼성의 1라운드 역전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내용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 이랜드는 아무래도 올 시즌에 공격 쪽에 많은 힘을 싣고 그 부분으로 상대를 공략하려고 했고 그게 한 전반 30분까지는 먹혔다고 봐요. 근데 수원은 준비했던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방식을 먼저 실점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계속 이어갔고요. 그런 부분은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이 최근에 아스널이나 첼시의 축구를 얘기를 하면서 고강도 압박 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원이 발현이 됐습니다. 저도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데뷔전이니까 또 압박이 엄청 심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이다 보니까요. 서우정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그래도 길게 볼 안 끌고 후방에서 어떻게든 볼 하나 둘씩 매만져 가면서 어떻게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집어넣고 짧게 했다가 아니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짧게 들어가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두 골을 만들어냈다는 게 작년과는 수원 삼성이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오니까 선수들이 플레이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긴 것도 같구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할 지점은 이때의 수원 삼성의 전력이 최강 전력, 풀 전력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에 지금 야심차게 영입한 정호연, 고승범 선수가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이날 아예 엔트리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정효 감독이 지향하고자 하는 축구는 발현이 됐고 효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더 놀라운 것 같고요. 이정효 감독은 두 선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지금 컨디션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타고 선수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K리그2 수원 삼성. 다음 경기는 어떤 팀인가요? 네, 다음 경기는 3월 7일 오후 2시에 이제 파주 프론티어 FC와 격돌을 합니다. 파주는 이제 개막전에서 충남 아산에 2대3으로 패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꽤 거칠게 압박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제 맹수인 수원 삼성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력 싸우는 수원 삼성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네. 파주가 좀 저항을 하긴 할 텐데 수원 삼성이 이랜드를 잡았듯이 파주를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압을 해가는지 좀 지켜보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또 이제 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인 공은 둘이지 않습니까? 예. 네, 파주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긴 해요. 그 또 왜 경기 외적인 이제 화제가 역시 수원 삼성 팬들이 이정효 감독의 발언 때문인지 원정석으로 배정된 5,000여 석의 좌석이 딱 풀리자마자 3분 만에 매진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파주도 이것이 역사적인 프로 첫 홈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중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수원 팬들까지 모이면서 지금 벌써 예매량이 한 1만 장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수원 삼성에다가 이정효 감독까지 추가되면서 이 효과가 상대팀에게까지 긍정적으로 번지는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K리그2 이외에도 개막 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어떤 경기가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원 FC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원 FC가 이제 프리조 선수의 맹활약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프리조 선수 이제 수원 FC의 이번 시즌 승격을 이제 이끌 만한 그런 존재임이 잘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수 감독의 대구 FC도 소리 소문 없이 강합니다. 지난 시즌에 대구 FC가 비록 아픈 강등을 당했지만 김병수 감독과 함께 팀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만만치 않은 차두리 감독의 화성 FC를 1대0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전남도 경남 FC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박동혁 감독의 전남 역시 시즌 스타트를 잘 끌어낸 것 같고, 안산 그리너스도 이제 K3에서 올라온 김해와 한판을 했는데 네. 4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 번 얻어 맞아서 뭐 이변이 일어나나 했는데 안산이 그래도 K리그2에 어떤 힘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고, 특히 정현욱 선수의 하프라인 밑에서 날린 장거리 슛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역시 K리그2 2라운드 대진이 펼쳐집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삼성은 파주를 만난다고 했고요. 다른 팀들은 어떤 팀을 만나나요? 네, 수원에게 역전패를 당한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경남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전남과 경기를 펼치는데 세징야와 발디비아 두 선수의 맞대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FC는 홈에서 용인을 상대하는데 박건하 감독이 2연승으로 흐름을 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월 8일 일요일에는 성남과 충북 청주의 경기, 그리고 안산과 부산의 경기가 있고요. 천안과 김포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홈에서 김해를 상대로 또 첫 승에 도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계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란 축구 리그에서 뛰던 전 국가대표 이기재 선수가 다행히도 무사히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기재 선수가 메스 라프산잔이라는 이란 클럽에서 뛰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국 대사관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라프산잔에서 그 테헤란의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데도 1000km. 그다음에 귀국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공항까지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략 1000km.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서 이제 한국에 3월 4일 정도에 지금 귀국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선수도 워낙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만큼 도착하자마자 인스타그램에 왔습니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띄워줬고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란 팀과의 계약은 조기에 해지를 했고요. 이기재 선수는 아마 K리그 지금 새로운 팀을 K리그에 찾을 것 같습니다. 아직 3월 26일까지 선수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또 이기재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왼발 킥의 장점이나 매력을 생각한다면 여러 팀들이 또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조남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